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하락 원인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금요일 날 미국이 일단 주가가 하락했고 네. 나스닥이 거의 4% 이상 빠졌고 네. 반도체인 마이크론 주가가 13% 이상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 한국 주식이 쉽지 않겠구나. 이게 좀 예측이 됐었죠. 네. 그런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럼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왜 더 촉발됐느냐? 그건 말씀하셨듯이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말해서 고용이 너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월간 고용 증가가 비농업 부분이라고 하죠. 네. 농업을 제외하고 17만 2천 명이 증가했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8만 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럼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거네. 그러면 금리를 최소한 내리지 못하고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그렇죠.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처음 접하시고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고용이 증가하는 건 경제에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고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져? 자, 그렇게 이제 트럼프도 얘기했단 말이죠.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그 시장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의 단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일단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에 거꾸로 그러면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1차 인과관계는 금리에 있고 금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원인들은 이제 2차. 그 2차를 만드는 또 다른 3차. 이렇게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뉴스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뉴스야 아니야.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은 뉴스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그 뉴스가 좋게 해석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물이 반잔이 담겨 있으면 어떤 때는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해석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시 같으면 경기가 좋아 사람들이 고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럼 기업들도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렇게 반이 차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국면도 있고 네. 어떤 때는 같은 뉴스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현상을 놓고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고용이 잘 되니까 좋은 거야라고 해석될 건지 아니야 고용이 좋대라고 나쁘게 해석될 건지는 지금의 해석 기준은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주는데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영향을 주는 뉴스는 그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나쁘게 해석한다. 그래서 good is bad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왜 이렇게 나빠라고 하는데 그럼 다행이다. 금리를 못 올리겠네라고 하니까 bad is good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광수 대표님 말씀 주셨던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너무 좋아요. 예상치가 8만인데 무려 2배를 상회했어요. 네. 사람들이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얘기네. 아주 좋아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소비도 늘고 그러니까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소위 말하면 뜨거우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관리를 할 수 있겠네. 적어도 내릴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용이 좋다는 게 금리라고 생각하는 프리즘을 통과해 보니까 배드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한편 실업 관련해서는 4.3 정도가 지금 2달 연속으로 네. 있었는데요. 미국 실업을 까보니까 4.29예요. 네. 오히려 실업도 낮아졌어요. 그러면 야 너무 좋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겼네. 이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고용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두 가지 지표랑 기존에 있었던 경제 지표를 놓고 BNP 파리바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IB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제 결정타로 해석을 내놨는데 아니야 이 정도 나왔으면은 금리 인상 할 것 같아라고 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BNP가 금리 인상할 거래라는 보고서가 또 삽시에 이제 돌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봐도 좀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걱정을 시장에 이제 쭉 돌리면서 마침 그 충격을 받아서 미국 10년물도 4.53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금리 올라간겨?
아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금리는 언제 가냐? 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한참 지나봐야 또 알아요. 이번 주에는 못 올릴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못 올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어쨌거나 이번에는 못 올릴 것 같고요. 그럼 뭐냐면 지금 나오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우려가 강화됐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명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올라간 거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정적 인식도 아니고 야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확산. 여기까지가 주말에 있었던 현상을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에 밀접하게 네. 그리고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네. 금리 인상 우려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에 반응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권다니코님 네. 그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가 좀 나오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부문별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어디가 제일 많이 늘었냐? 레저 접객, 허스피탈리티 쪽이 7만 명이 늘었고요. 정부 부분에서 5만 2천 명, 교육 헬스케어에서 4만 명이 늘었어요. 줄어든 쪽은 금융, IT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원래 8만 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17만 명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차입니까? 9만 몇 명이요? 2배 차이죠. 8만. 네, 8만이죠. 네. 8만 9만 차이 나죠. 네. 네.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서비스 업종에 증가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공 부분 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해진 건데 그래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의 고용이 왜 증가했느냐? 월드컵 때문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네. 일시적인 거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금융 쪽이 2만 명이 줄었고요. IT 업종도 2천 명 정도 줄었는데 여기가 고소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저 접객 부분은 저소득이나 중소득 쪽에서 맞아요. 늘었기 때문에 과연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좋다라고만 볼 수 있냐라고 지금 뭐 배런스라든지 마켓워치라든지 해외 지금 경제 언론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많이 상회를 했어야 좀 많이? 조금만 많이 죄송해요. 왜 이러시지? 조금 정신이 상해 나가 조금 상해했으면 이러네 까보니까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 않네가 됐을 텐데 이번에 너무 많이 상회를 했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하자면 4월치가 원래 11만 5천 명 증가였는데 이번에 수정을 했어요. 17만 9천만 명으로 수정을 했어요. 상향 수정.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속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의 질로 보면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쏙 좋은 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하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연준이 그렇고 그럼 이 고용 증가 때문에 금리가 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거기까지 연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의견도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또는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려의 확산일 뿐이다.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연준이 이 정도 지표만으로 다음 또는 근데 그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뭔가 좀 인상 기조를 반영하면서 사실상 시장에다가 이제 우리 인상이야 이런 메시지를 낼 거냐. 아직은 그렇게 속단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연중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이기 때문에 우려감은 언제든 가실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나올 수 있고 새로운 해석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막연히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배팅을 끝내고 그걸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의 투심 위축, 투매 이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하나의 해석으로 경도시켜 놓고 전략을 세우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와 판단을 조금 보류합니다. 그래서 그건 많긴 한데 시장에서 자꾸 우려하는 건 또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거의 그 심한 말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졌었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로 또다시 우리 장중에 또 아시아 장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란의 중서부에다가 타겟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테헤란 쪽에서 막 폭발음들이 들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때문에 유가가 빠지질 못합니다. 93달러 96센트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10년물이 4.573, 그새 또 오르네요. 20년물, 30년물 5% 모두 넘었고요. 2년물이 가장 통화정책과 맞닿아 있는 건데 현재 2년물이 4.193으로
4.2까지 좀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유가가 잡혀야 하는 일이라서 자꾸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이스라엘은 이 어떻게 진짜 한번 부를까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진짜 욕하고 싶다. 네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그런 것 같지 않고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도 본인들의 그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이럴 거다라는 네, 전망.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이란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크게 보면 간단합니다. 네타냐후나 이쪽은 이제 전쟁이 이 상황에서 끝나고 더 이상 무력으로 자기네들이 이 위기 상황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평시 체제로 일단 전환되고 나면은 바로 감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권을 잃을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비상 우리로 치면 이제 계엄 비상 전시 체제를 계속 유지 확대하는 게 정권의 연장의 단 하나의 방책이기 때문에 계속 먼 짓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국내적으로. 네. 지금 더 이상 끌면은 금리 문제, 유가 문제, 내부적인 지금 선거 문제, 증시 폭락 문제 등등등 해서 이제 채권 문제를 떠나서 경제 정책 뭘 써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을 잘못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 예를 들면 트럼프가 옛날에 말만 한마디만 했어도 4.5로 내려오기도 했었고 또 좋은 메시지 한두 개 내면 또 시장도 그래 이렇게 좀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은 이제는 조금 그러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더 이상 상황을 키우지 않고 조만간에 마무리한다. 이게 일단 입장이고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종전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계속 노이즈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란한테도 다독거려가면서 진심이 아니니까 잠깐 협상 계속하자 이렇게 네. 하면서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건가 이 부분이 일단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방향성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쵸. 금리 문제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원래 목표는 월드컵 전이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맞습니다. 마무리 짓고 월드컵 그렇죠. 쫙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라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큰 뉴스가 없을 테니까 이제 두 가지로 간다. 핵심은 뭐냐면 거시경제 변수하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 있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시장에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중에서 핵심은 이제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간 내는 이 두 가지 이슈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들 특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하고 저희가 예측은 좀 힘들겠지만 전쟁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